그날 밤 사장실 문 손잡이를 돌렸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도 끝 사장실, 불이 켜진 문틈 사이로 한지우 사장님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손잡이를 돌리는 제 손에서 땀이 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재킷을 벗으신 채 흰 블라우스만 입고 계셨죠. 그 순간부터 제 47년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한수입니다. 47살 한신정밀 수석비서로 15년째 근무 중이에요. 수석비서라는 건 사장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사장님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출장을 함께 다니고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미리 챙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장실 바로 옆 비서실이 제 자리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장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아내는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연봉이 2억을 훌쩍 넘어요. 우리 집은 강남 대치동 6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을 열면 대리석 바닥이 펼쳐지고 거실 통창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주방 가전제품은 전부 수입 브랜드, 거실 소파도 이탈리아제였죠. 전부 아내 돈으로 산 겁니다. 아침 먹을 거 없어? 아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우유랑 빵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장 보면 우유 한 팩 사는 것도 고민하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사모님들 모임에서 남편 자랑 대회였다고, 누구는 법무법인 파트너고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래.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해? 우리 남편 비서예요? 15년째 비서예요? 우유를 따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애들도 대기업 인턴 들어가는 시대에 47살 먹고 비서라니.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직업 말도 못하겠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당신네 회사 사장 딸이 새로 왔다며? 나이도 당신보다 어린데 사장이고 당신은 그 사람 뒤치다꺼리나 하고. 한심하지 않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우유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변명하거나 대꾸할 기운이 없었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아내가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당신이나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 좀 해놔. 알겠다고 대답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아내 차는 최신형 독일 세단이었지만 제 차는 12년 된 중형차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사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경기도 소재 한신정밀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본관 5층 비서실이 제 자리였죠.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팀원들이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수석님 오셨어요? 오늘 사장님 일정 확인하셨죠?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늘 사장님 스케줄표가 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협력업체 미팅, 오후 5시 임원회의. 이사회 자료 준비됐냐고 물으니 제본에서 사장님 책상에 올려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사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한지우 사장님은 6개월 전에 오신 분이에요. 선대 회장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녀인 지우 사장님이 긴급 승계를 받으셨죠. 44살, 저보다 3살 어린 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단정했어요. 오늘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타이트한 재킷 안에 흰 블라우스를 입으셨는데 첫 단추는 풀려 있었어요. 쇄골이 살짝 드러났죠. 빨간 립스틱이 선명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신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비서실 앞을 지나가실 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고급스러운 플로럴 계열이었죠. 키가 큰 편이셨습니다. 하이힐을 신으시면 172 정도 되셨어요. 검은 스타킹에 감싸인 긴 다리, 타이트한 치마가 허리선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장님이 지나가실 때면 은근히 시선이 갔어요. 수석님, 이사회 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본해서 책상에 올려뒀다고 답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실 바로 옆 비서실에 앉아 사장님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회의 10분 전 저는 회의실로 먼저 들어가 자료를 배치하고 프로젝터를 켰어요. 이사회가 시작됐고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회의 중간쯤 사장님이 자료를 넘기시다가 펜을 떨어뜨리셨어요. 사장님이 몸을 숙여 펜을 주우셨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 깃이 살짝 벌어지며 안쪽이 보였어요. 레이스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사들이 퇴장하고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수석님, 수고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 2시 미팅 준비 부탁드려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의실을 나가시는데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였죠. 저는 회의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저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 일정을 점검했죠. 오후 2시 협력업체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사장님이 부르시면 들어가 자료를 보충했어요. 미팅 중 사장님이 설명하시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치마가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검은 스타킹에 감싸인 매끈한 라인이 드러났죠. 저는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오후 5시 임원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사장님 일정이 끝났어요. 수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퇴근하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정 자료 정리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사장님이 사장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비서실에 남아 내일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8시, 9시 시간이 흘렀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있곤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비서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겨 사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죠. 노크를 했어요. 사장님, 아직 계세요?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재킷을 벗으신 상태였습니다. 흰 블라우스만 입고 계셨는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셨더군요. 가늘고 하얀 팔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괜찮아요.
내일 오전 미팅 자료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최종 점검하겠다고 사장님은 퇴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석님은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집에 안 들어가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할 일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석님도 그러세요? 저도 요즘 집에 가기 싫거든요. 혼자 사는데도요. 사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5년 전에 이혼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집에 가면 더 외로워서요. 사장님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수석님도요. 사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47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석님, 오늘 부산 출장 가야 하는데 동행 가능하세요?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협력업체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1시 우리는 회사 차를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 사장님과 제가 나란히 앉았어요. 부산까지는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사장님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고 계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차 안이 덥다고 하시며 뒷좌석 옆에 걸어두셨어요. 블라우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시며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목덜미가 드러났죠. 가늘고 하얀 목, 쇄골 라인까지 이어지는 곡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6시쯤 협력업체 공장에 도착했어요. 공장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생산 라인을 점검하셨고 저는 옆에서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저녁 8시가 됐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사장님 방은 스위트룸, 제 방은 일반 객실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수석님, 짐 풀고 로비에서 만나요. 저녁 같이 드시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정장을 벗으시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더군요. 흰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였습니다. 니트가 몸에 딱 맞았어요. 가슴 라인이 드러났고 허리가 잘록했죠. 머리도 풀어내리셨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와인을 주문하셨어요. 수석님도 한잔하세요. 글라스를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와인을 자꾸 드셨습니다. 1잔, 2잔, 3잔. 사장님, 너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네요. 사장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경영도 어렵고 혼자 버티는 게. 사장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4잔째 와인을 드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걱정됐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수석님, 내일 아침 8시에. 사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비틀거리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사장님을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지럽네요. 와인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 팔에 기대셨어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축하며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사장님의 허리를 잡고 걸었습니다. 니트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 사장님과 단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더 기대셨어요. 허리를 잡은 제 손이 미끄러지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옆구리, 그리고 가슴 바로 아래. 부드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로 나왔어요. 사장님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비틀거리실 때마다 제게 무게를 실으셨어요. 허리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사장님이 한번 크게 비틀거리셨어요. 저는 황급히 사장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사장님 허벅지에 닿았어요. 슬랙스 위로 느껴지는 탄력. 사장님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향수 냄새와 함께 와인 냄새가 났어요.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룸카드 어디 있으세요? 가방 안에. 사장님이 가방을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한 손으로 사장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더 기대셨어요. 온몸의 무게를 제게 실으셨죠. 부드러운 가슴이 제 팔에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룸카드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까지 사장님을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침대에 누우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사장님을 앉혔습니다. 사장님이 그대로 뒤로 쓰러지듯 누우셨어요.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구두를 벗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고 사장님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이힐 한쪽을 벗겼어요. 다른 쪽도 벗기려고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슬랙스가 허벅지까지 올라갔어요. 검은 스타킹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슬랙스 단 사이로 레이스가 보였어요. 속옷 상단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히 구두를 벗기고 다리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사장님의 니트가 올라가 있었어요. 배꼽 아래까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하얀 피부, 잘록한 허리선. 저는 니트를 내려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이 눈을 반쯤 뜨셨습니다. 수성님, 흐린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장님. 저 혼자 자기 싫어요. 사장님이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같이 있어줘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장님의 니트가 흘러내려 어깨가 드러났어요. 블라우스를 안에 입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레이스 브라 끈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손목을 빼냈습니다. 수성님, 사장님이 다시 불렀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사장님의 허벅지, 속옷, 허리, 어깨, 레이스. 전부 선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내려갔어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었지만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 손에 닿았던 감촉, 본 것들.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정장 차림이셨어요.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죠. 수석님, 어젯밤에 제가 많이 취했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무사히 방까지 모셨다고 답했습니다. 패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표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을 볼 때마다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니트 아래 드러난 허리, 올라간 슬랙스 사이로 본 것들. 저는 사장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출장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대할 때마다 어색했어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실 때도,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우리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꾸 의식했습니다. 사장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니트 아래 드러난 허리, 침대에 누우신 모습, 레이스. 그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비서실에 남아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었고 사무실은 거의 비었어요. 저는 지난주 회의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선반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통로는 좁았어요. 필요한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사이를 걸으며 파일 제목을 확인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깜짝 놀라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자료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좁은 선반 사이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괜찮다며 같이 찾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은 정말 좁았어요. 선반 사이 간격이 한 사람 지나다니기도 빠듯했죠. 제가 위쪽 선반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옆으로 지나가셨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사장님도 멈추셨어요. 우리는 선반 사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뒤에 사장님이 서 계셨고 사장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너무 좁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몸을 돌리셨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 사장님을 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사장님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네, 할 말이 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회의실로 갈까요? 여기는 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료실을 나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은 의자에 앉으셨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재킷을 벗으셨어요. 의자 뒤에 걸어두셨죠. 수석님, 그날 밤 말이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많이 취해서 패를 끼쳤죠?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으셨어요. 뚜껑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사례가 걸리셨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셨습니다. 물이 블라우스에 튀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사장님께 건네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수건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놀라 사장님을 봤어요. 사장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수성님, 사장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신 채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입술을 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사장님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장님이 천천히 몸을 떼셨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어요. 수성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떴어요. 사장님이 제 왼손을 보셨습니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이었어요. 수성님 결혼 반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무인가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왼손을 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릴게요. 사장님이 재킷을 집으시고 회의실 문으로 향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입술에는 아직도 사장님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내려다봤어요. 건네지도 못한 손수건이었죠.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결혼 반지를 봤어요. 15년째 끼고 있는 이 반지.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일까? 저는 한참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사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계셨죠. 저는 사장실 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사장님 생각만 났어요. 사장님의 입술, 사장님의 손길, 사장님의 목소리. 전부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결혼 반지를 봤습니다. 사장님의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의무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해서 사장님 일정을 체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사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금요일 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의 키스. 저는 사장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하지 않았지만 업무 이야기만 했어요.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긴장감이 흘렀고 서로를 의식했죠. 금요일이 또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야근을 했어요. 밤 10시쯤 비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책상으로 오셨어요. 수성님, 회의실로 잠깐 오실래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과 저 단둘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사장님과 저 단둘이었어요. 사장님이 테이블 옆에 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수석님 앉으세요. 의자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죠. 수석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지난번 일 후회하세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제가 먼저 한 건데요. 사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석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 옆에 서셨어요. 수석님, 일어나 보실래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제 바로 앞에 서셨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을 뻗어 제 넥타이 매듭을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고쳐주셨어요. 손가락이 넥타이를 만지며 조였다 풀었다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넥타이를 고치시던 사장님의 손이 제 가슴에 머물렀어요. 수석님 심장 소리 들려요. 사장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두근거려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 본인 가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손바닥 하나 거리도 안 됐습니다. 수석님, 네,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사장님이 갑자기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 붉어져 있었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는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으셨어요. 얇은 레이스였습니다. 손 안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방금 벗으신 거였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수석님 거예요. 사장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사장실에서 기다릴게요.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15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가방을 챙기시고 회의실 문으로 향하셨어요. 문 앞에서 뒤돌아보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손에 든 것을 봤어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손을 들어 결혼 반지를 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을 조였습니다. 15년째 끼고 있는 이 반지. 하지만 이 반지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구박뿐이에요.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체면 때문에 유지해온 결혼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47년을 살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정작 제가 원하는 게 뭔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원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손에 쥔 속옷이 따뜻했어요. 사장님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뭐해? 아내의 잔소리 듣고 또 구박받으며 살 거야? 1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사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금 가면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사장님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재킷을 벗으신 상태였어요. 흰 블라우스만 입고 계셨습니다. 첫 단추가 풀어져 있었어요.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기다리고 계셨죠. 창밖의 야경이 사장님을 비췄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던 거야. 하지만 저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군요.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사장님이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 앞에 서셨어요. 후회 안 하시겠죠?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한다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손을 뻗어 제 넥타이를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풀기 시작하셨어요. 넥타이가 풀렸습니다. 사장님이 제 재킷 단추에 손을 올렸어요. 하나씩 풀어나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나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소파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우리를 비췄어요. 고요한 사장실에는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47회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이번엔 회의실에서와 달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장님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제 손도 사장님의 블라우스로 향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가 손끝에 닿았어요. 단추를 푸는 동안 우리는 눈을 마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드러났어요. 제 셔츠도 벗겨졌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제 가슴을 타고 내려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웠죠. 사장님이 작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사장님이 소파에 기대 누우셨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쿠션 위로 흩어졌어요. 달빛 같은 창밖 불빛이 사장님을 비췄습니다. 저는 사장님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덜미에 입술을 댔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쇄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사장님의 손이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수석님,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사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손톱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창밖의 야경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장님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도 사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피부가 서로 닿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또 빠르게. 잠시 조용히 안고 있었습니다. 물, 마실래요?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시원한 물병을 꺼내 사장님께 건넸어요. 사장님이 물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보였어요. 긴 목선, 움직이는 목젖.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장님이 소파에 기대 앉아 저를 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수석님,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사장님은 괜찮으시냐고 되물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사장님 옆에 앉았어요. 담요를 꺼내 사장님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 도시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장님이 담요를 벗으셨어요. 그리고 제게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입맞춤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사장님이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말하지 말라는 듯이. 그리고 천천히 제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다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거세게, 더 깊게. 사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저는 사장님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뒤로 젖히셨어요.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두 개의 촛불이 하나로 합쳐지듯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듯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제 가슴에 쓰러졌어요. 수석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안았어요.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장님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제 품에 안겨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잠드신 줄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소파 위에 편하게 누워 계시도록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사장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소파였지만 괜찮았어요. 사장님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놀라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눈을 감은 채로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가슴을, 배를 아래로. 사장님, 이제 쉬셔야. 사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빛이었어요. 한 번만 더.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요. 너무 피곤하실 텐데. 사장님이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 키스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저는 사장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듯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밤은 계속 깊어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사장님이 드디어 멈추셨습니다. 완전히 지쳐 제 가슴에 쓰러지셨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성님, 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상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성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떨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기분. 사장님이 얼굴을 들어 저를 보셨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사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이제 잠들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사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잠드신 거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안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환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사장님도 눈을 뜨셨습니다. 벌써 아침이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셔츠. 사장님이 거울을 보시며 머리를 정리하셨어요. 저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수성님, 네. 오늘 일은 우리만 알아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장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아무도 출근 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먼저 가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 백미러를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았던 밤. 사장님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밤. 저도 멈추고 싶지 않았던 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던 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식탁에 앉아 타블렛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야근했어? 아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혹시 회사에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내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할 일이 많다고,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아내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죠. 말 좀 해봐. 맨날 묵묵부답이야. 아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저녁도 늦을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연락하겠다고 답했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산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의 나는 의무였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껍데기. 하지만 회사에서의 나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나는 진짜였어요.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게 진짜 나였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회사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비서실로 갔어요. 수석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팀원이 인사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누고 제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거래처 미팅, 오후 5시 임원회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수석님, 요즘 표정 좋아지신 것 같아요.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네,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라고, 그냥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팀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오전 9시 50분, 사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비서실 앞을 지나가시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장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사장님이 사장실로 들어가셨어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대기했어요. 회의 중간쯤 사장님이 자료를 넘기시다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서로 알아차렸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수석님 요즘 야근 많이 하시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장님 일정이 많다고 답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매일 밤 사장실에 남는다는 것, 사장님과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일정도 평소와 같았어요. 거래처 미팅, 임원회의. 저는 사장님 옆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수석님, 오늘도 남으세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리할 게 있다고 답했어요. 수고하세요.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7시가 되자 비서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사장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8시가 되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어요. 저는 비서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사장실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재킷을 벗으시고 의자 뒤에 걸으셨습니다.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셨어요. 제 앞에 서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사장님이 제 넥타이를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처럼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렇게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야근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되어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왼손을 봤어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아직도 사장님의 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 달 동안 사장님과 관계를 이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기혼자였습니다. 아내와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침대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두 개의 삶을 산다. 집에서의 나는 의무였습니다. 체면을 위한 형식적인 존재. 회사에서의 나는 진짜였어요.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어요. 47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사장님 일정을 챙기고 회의에 참석하고 야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장실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